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47명 늘어 총 1,331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198명입니다. 이틀 연속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줄었는데요. 다 같이 노력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려했던 집단 감염 문제 역시 불거졌습니다. 하루 수백 명의 손님들이 드나든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게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서울시와 강남구는 종업원과 출입객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서구 기자입니다. 지난 2일까지 영업을 해왔던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유흥주점입니다. 건물 지하 2개 층에 6인실 규모의 폐쇄된 방 4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서야 이런 사실이 파악된 건 이 여성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했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 확진 판정 때까지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인 지난날 27일 해당 업소에 출근해 약 9시간 동안 근무하며 100여 명과 마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면 명부를 쓰게 돼 있다. 내가 지금 열이 있나 뭐 해서 이렇게 본인이 쓰게 돼 있어요. 손님은. 그거 합치니까 뭐 한 100. 손님이 한 50명 됐고 나머지가 종업원이야. 강남보건소에서 다 해주기로 이렇게 했어야 될 거니까 검사를 다 하라. 감염 경로는 지난달 26일 만난 한 30대 남성 연예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그룹 슈퍼노바의 멤버 윤학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 판정 받기 전에 뭐 그냥 일본 갔다 와서 이렇게 해서 지인을 만나고 집에 들어갔던 거였고요. 그 차 안에서 술 한잔 마시고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만나서 얘기하고 다 들어간 거 같아요. 유흥업소 취직은 하진 않았던 거고요.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귀국한 윤학은 이달 1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과 같은 집에 사는 같은 업소의 종업원도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유흥업소를 통한 집단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서구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처럼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앉아서 술 마시는 형태의 유흥업소 외에도 나이트클럽이나 감성주점 등 춤추는 시설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이던 시기, 서울의 한 클럽 모습입니다. 음악 소리가 커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 마스크 낀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비말을 통해 옮겨 다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선호하는 환경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된 지난 2주간 정부는 클럽 등 전국 유흥시설 3만여 곳을 점검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1에서 2m 거리 유지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업소 7,30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정도가 심한 43곳에는 영업 정지 등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니네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렇게 제명되면 구청에서는 그러고 경찰 자송 나오고 소방 나오고. 이런 탓에 서울 시내 클럽과 콜라텍 등은 대다수 휴업에 들어갔지만 일부 유흥업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설 만큼 이용객들이 몰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흥업소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가 부딪히는 클럽은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장소입니다. 젊은이들이 조용한 전파자가 되는 상황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나이트클럽이나 감성주점 등이 한창 영업하는 시간인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위생 담당 공무원은 물론 경찰과 민간 감시원까지 참여합니다. 방역당국은 위생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집합금지 명령과 벌금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자가격리 의무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처벌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처벌 기준이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자가격리 기준을 어기고 지하철까지 탄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검찰도 앞으로 모든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구개역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인 20대 남성 차모 씨는 그제 이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명동까지 갔습니다.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지침을 어긴 겁니다. 심지어 차 씨는 그제 오전부터 자가격리 앱의 위치 추적 기능을 껐습니다. 오전에는 전화도 계속 안 받고
위치 GPS가 꺼져 있으니까 이제 경찰 대동해서 간 거죠. 보건당국 신고로 차 씨를 추적한 경찰은 1시간 만에 서울 노원구에서 차 씨를 발견했습니다. 차 씨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 지하철까지 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차 씨를 입건하고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가격리 처벌 기준은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는데 이후 적발된 첫 위반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사법 처리 중인 사람은 모두 75명. 경찰은 이 중 6명을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자가격리 위반 시 보건당국에 신고가 없더라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를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특히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격리 거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 뉴욕주는 하루 사망자 수가 조금 줄면서 희망이 보인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판단은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버지니아에서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던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관광지는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공포는 미국인들을 거리에서 사라지게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사망자가 나온 지 37일 만에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도 하루 새 3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가장 피해가 심한 뉴욕주의 경우 하루 사망자 수가 600명대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Possible flattening of the curve is better than the increases that we have seen. 피해가 정점에 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주지사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신중합니다. 10,0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지만 미국은 8개 주가 아직 집에 머무르라는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제 명령에 미온적입니다. There's a double-edged sword. You understand? I can do it, but it is a constitution.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검사를 했다고 자랑하면서 미국인들이 제대로 검사받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엔 화를 참지 못합니다. 정부는 엄청난 양의 의료 장비를 보내고 있다고 연일 발표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은 기초 장비도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의료 현장의 대응이 엇박자가 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진정되면 경제활동을 위해 제한을 풀겠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도쿄도를 비롯해 치바현, 사이타마현,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등 7곳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약 한 달간 유지됩니다. 긴급 사태가 선언됨에 따라 이들 도부현 지사는 외출 자제와 흥행시설 이용 제한 요청,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사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배 정도 많은 1,200조 원 규모의 경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증상 악화로 집중치료실로 옮겨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폐렴 증상은 없으며 별도의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존슨 총리가 간밤에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으며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리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지난 5일 병원에 입원한 뒤 다음 날 중환자실인 집중치료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코로나19 미국과 유럽 상황이 여전히 악화 일로입니다만 중국에선 오늘 코로나19 첫 발생지인 우한의 봉쇄가 풀렸습니다. 인구 1,100만 도시를 외부와 전격적으로 차단한 지 2달 보름 만인데요. 우한 시민들은 예전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안양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우한 시민들이 아침이면 직장에 출근을 하고 또 오후에는 저녁상을 차리기 위해 장을 보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도심 공원에도 하나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我们心中的春天天天都永驻我们心间。 중국 우한 봉쇄령이 오늘 0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1월 23일 이후 2달 보름 만입니다. 기차와 항공편도 정상을 되찾아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올 수 없는 도시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났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넉 달 동안 우한에서 발생한 환자는 5만여 명, 중국 전체 환자의 60%, 사망자 중 77%가 우한에서 나왔습니다. 决定该来武汉的就是决定来武汉了，但是有些人他还是有这样的一个心理压力，觉得武汉暂时不要去的，也有这样的事情。 중국 정부는 우한 봉쇄 해제를 계기로 사태 종식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다음 달 개최될 것으로 보이고 경제 회복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고 리온양 씨에게 열사 칭호를 수여하는 등 민심 수습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러스를 잡아냈더니 우한 사람들을 잡았다.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우한 시민들의 근본적인 질문은 향후 중국 공산당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라는 말이 중국 내에서 들려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7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각국이 치료제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완치자의 혈장을 환자들에게 직접 투여해 코로나19를 치료한 사례가 처음 발표됐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간 치료를 받고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김수연 씨. 이번에는 혈장 기증자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연 씨의 혈장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료에 이용됐습니다. 완치자의 혈장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료진은 이 혈장을 70대 남성, 60대 여성 2명의 중증 환자에게 직접 투여했습니다. 두 환자 모두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위독한 상태였지만 혈장 치료 이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염증이 진행된 부분이고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썼었고 동시에 이제 회복기 혈장을 기증을 받아서 투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엑스레이가 까맣게 이렇게 호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의료진은 치료 효과가 과장돼서는 안 되지만 일부 중증 환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항체는 이건 갖고 있는 거니까 바로 쓸 수 있다는 장점, 급하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쓰는 걸 하나 갖고 있자 이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혈장 확보. 완치자들에게서 혈장을 기증받고 확보해둘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회복기 혈장의 확보 또 투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경쟁에도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1,500여 개 약물이 보관된 냉동고, 치료제를 찾기 위해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후보 물질, 그다음에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어떤 게 가장 최선일까, 어떤 게 가장 좋은 걸까를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봐야죠. 국립보건연구원이 백신 후보 물질 자체 제작에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6건의 치료제 임상시험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곳곳에서 생필품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재기도 없고 상대적으로 물건이 많은 우리나라에 긴급 요청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휴지를 수출해달라, 라면을 더 만들어달라 요구사항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에 쌓여있는 휴지. 최근 이 휴지를 수출해달라는 싱가포르 바이어의 긴급 메일이 왔습니다. 싱가포르엔 휴지를 구하기 어려운데 한국에 재고가 있는 걸 안다며 당장 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담당 바이어 이메일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내가지고 이메일을 직접 주셨어요. 마트 측은 자체 생산한 휴지 2,000상자를 급히 싱가포르에 보낸 데 이어 다른 생필품도 추가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선 라면 생산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라면도 사재기로 품귀 현상을 빚자 수만 상자를 더 만들어달라는 미국 바이어의 요청이었습니다. 급히 현지 6개 공장 설비를 24시간 돌려 생산을 늘렸지만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동났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외 라면 공장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3월 라면 해외 매출이 약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난달 라면 수출은 28% 늘었고 쌀 가공식품과 조제 분유도 크게 늘었습니다. 방역 제품도 손소독제는 7배, 코로나19 진단 도구는 2배 이상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또 각국의 지금 방역 수칙 이런 수요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발달된 유통망과 빠른 온라인 배송 덕분에 사재기가 없었던 우리나라. 세계 곳곳에서 생필품과 방역 제품에 대한 요청이 잇따르면서 여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북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풍까지 불면서 포근하기까지 한데요. 완연한 봄을 느낄 수가 있지만 여전히 건조함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전까지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또 새벽까지 강원 동해안 지역에 약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철원여가 1도 등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서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5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다소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철원 14도, 서울 15도, 광주 17도, 창원과 부산이 18도에 머물러서 20도 이하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1, 2m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동해상의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또다시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